안녕하십니까.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에 가장 무서운 소식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 전쟁과 국제유가 급등 소식인데요. 자, 앞으로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정리를 드려보고자 합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저는 이만큼 중요한 소식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제유가가 100불을 돌파했습니다. 선물 가격은 한때 120불까지 접근했어요. 배럴당. 자, 경계 신호에 이거는. 자,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무서운 악재가 저는 국제유가 급등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맨날 아침 일어날 때마다 WTI 국제유가를 보거든요. 자, 채권 금리가 급등하는 거는 보통 금리라는 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신경을 쓰지는 않지만 유가가 급등하는 건 분명히 경계해야 될 신호가 맞아요. 왜 그럴까요? 부동산 가격이 장기 하락하는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첫 번째는 공급 과잉입니다. 신규 공급이 수요를 초과할 때 가격 하락 압력이 발생하는데 이거는 대규모 공공택지 공급으로 통해서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현재는 핵심 지역의 공급 택지가 적고요. 또한 3기 신도시 역시도 사업이 많이 지연되다 보니까 이런 공급 과잉에 따른 하락을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공급 부족을 우려해야 된다 말씀을 드렸죠. 자, 그 다음에 장기 하락할 수 있는 케이스가 바로 기준금리의 급등입니다. 금리가 지속적으로 올라가면서 대출 부담 증가, 수요 급감으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는 케이스예요. 자, 아파트는 목돈과 대출을 포함해서 사죠. 이 대출 금리가 올라가고 목돈의 가치가 올라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아파트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 조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공급 과잉과 기준금리 급등 이 두 가지 요인이 없다면요, 집값은 우상향한다 말씀드렸고 쇼킹 부동산도 이 두 가지를 보면서 여러분께 전망을 해왔습니다. 기준금리는 국민의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줍니다. 그런 기준금리 급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준금리는 그냥 물가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국은행은 물가 안정 목표제를 채택하고 있고 물가에 따라서 통화정책을 세우게 돼 있어요. 만약에 고물가가 나타나게 된다면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긴축적 통화정책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2022년 7월에 한국 CPI 상승률은 무려 6.3%였습니다. 한국은행의 물가 안정 목표제가 2%인데 6.3%가 나왔어요. 그럼 그에 맞게 이제 기준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대한민국의 기준금리가 폭등했습니다. 자, 시작금리가 0.5%밖에 안 됐어요. 코로나19 과정에서 대응을 한다고 경기를 부양시킨다고 금리를 크게 낮췄었죠. 자, 이 당시에 예금금리가 0.8%였고요. 일부 전세대출금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1.8에서 1.9도 있었어요. 주택담보대출금리는 2% 초반이 다연시됐거든요. 자, 그 과정에서 금리가 얼마나 올라갔다? 3.5%까지 올라갔는데 올라가는 기간이 17개월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1%대 받았던 전세대출 금리가 6% 가까이 올라갔던 거예요. 자, 0.8%였던 예금금리는 5%까지 치솟게 된다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 쇼크가 발생을 했습니다. 세입자 좀 구해주세요. 역전세란 확산. 자, 이달 전국 아파트값 금융위기 때보다 더 내렸다. 당시 얼마나 집값이 많이 떨어졌냐? 잠실 리센트 33평이 26억 5천에서 19억 5천으로 26.4% 빠졌는데 그 빠지는데 기간이 9개월밖에 안 걸렸습니다. 답심리동 레이미안 위브 33평은요 15억 5천에서 9억 4천까지 거래됐어요. 무려 39% 빠졌다는 거죠. 집값 하락의 트리거가 된 것이 바로 역전세난이었습니다. 2년 전 대비 전세 가격이 30-40% 빠지니까 세입자가 나간다면 그 돈을 이제 메꿔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매도하는 방법밖에 없었고 너도 나도 매도하다 보니까 집값이 급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기준금리가 부동산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 당시에 물가가 왜 이렇게 높았나요? 보통 인플레이션, 물가 급등은 국제 원자재 가격, 특히 국제 유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국제유가 급등을 조심해야 되는데 이게 좀 다시 재현되는 모습이 나타나요. 보통 국제유가 급등 시 위기가 동반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장기화되면 분명히 위험해요. 그래서 위험자산, 주식이나 부동산의 대표적인 악재는 국제유가의 급등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이 이 고유가 사태가 장기화될 거냐 문제 아닙니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SNS에 이렇게 글을 올렸어요. 이란 핵 위협이 사라지면 유가는 급격히 하락할 것이며 이는 미국과 세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지불해야 할 아주 작은 대가일 뿐이다. 오직
바보들만이 다르게 생각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도 중간 선거 이전에 이제 휘발유값 안정이 좀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고유가를 장기간 방치하지 않을 것이다. 좀 이런 전망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 에너지 장관도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재 공급 차질이 벌어지고 있는 원유 수송, 이게 몇 달 동안 지속될 것이 아니라 몇 주간 지속될 것이다. 좀 이렇게 금방 끝날 이벤트처럼 말을 하긴 했습니다. 또한 2023년 1월 대폭락과 직접적인 비교는 어려울 수 있다는 얘기도 있어요. 자, 이 당시에는요,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 전쟁이 큰 역할을 하긴 했지만, 그 전부터 국제유가가 심상치 않았거든요. 왜냐면 이제 코로나 봉쇄 해제 이후에 펜트업 효과라 해서 막 사람들이 막 정부에서 돈도 많이 나눠주고 이러니까 뭐 가전도 바꾸고 가구도 바꾸고 뭐 옷도 사고 뭐 이랬던 시절이란 말입니다. 그러면서 모든 원자재 가격이 다 급등했던 상황이에요. 자, 물론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태가 영향을 주긴 했었죠. 그러다 보니까 2년 연속 전년 대비 국제유가가 100% 급등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굉장히 드문 상황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국제유가가 뭐 60불에서 70불대에서 이제 올라가는 상황이다 보니까 100불대로 올라간다 하더라도 생각보다 국제유가 발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험이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다. 이게 단기간에 끝나면요. 좀 이런 해석도 가능하다는 거죠. 또한 금리 차이도 존재합니다. 과거 2021년에는 기준금리가 0.5%였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예금금리 5%, 대출금리 6%에 시장이 붕괴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현재는 어떻습니까? 기준금리가 2.5%예요. 주담대하고 전세출금리도 4% 중반, 어떤 상품은 4% 후반까지 보고 있거든요. 이미 4%대에서 자, 고유가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발생을 했다 설령 그래서 금리를 올린다 하더라도 실제 올려봤자 한두 차례일 거라고 보는 거고, 물론 부동산 시장의 이 한두 차례 인상도요, 적지 않은 영향을 주는 건 분명히 맞지만 2023년 대폭락처럼 그것이 재현될 것인가, 그렇게 보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실제 고유가가 장기화가 된다 하더라도요. 전쟁 방향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이런 명언이 있죠. 전쟁은 불확실성의 영역이다. 현재 자산시장에 큰 영향을 주는 고유가가 얼마나 지속될지는 그 누구도 확답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추가 소식이 나오면요, 이 소식과 연관된 전망까지 제일 먼저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효킹부동산의 제일 목표는요, 여러분들의 원하는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게 아니라 정확한 시장 전망인 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아마 이런 상황에서 무주택자와 갈아타기를 준비하시는 분들 혼란스러우실 겁니다. 금매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의사결정을 해도 될 것인가? 자, 쇼킹부동산의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과 갈아타기 오프라인 특강을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3월 22일 오후 2시, 2시간 30분에서 3시간 정도 있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의 궁금증과 기회에 대해서 모두 총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상 마치겠습니다. 신청이 필요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고요. 내일 더 알짜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